엄마, 우리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 부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 자국만 남아 있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67세의 여인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25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워온 한 여인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67세, 대전에서 25년간 간병인으로 일해왔습니다. 25살에 결혼했고 30에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오가며 간병 일을 배웠습니다. 밤샘 간병, 주말 근무, 명절도 없이 일했죠. 엄마, 나 혼자 괜찮아. 엄마, 일 열심히 해.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아들 부부의 전셋집 보증금까지 제 손으로 하나하나 마련했습니다. 손톱 밑대가 검게 물들도록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만 잘 살면 돼. 그게 내 행복이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제게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안식처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1년까지는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간병 일은 그만뒀지만 집에서 하는 일은 오히려 더 많아졌죠. 아들과 며느리의 아침 식사 준비, 도시락 싸기, 설거지, 청소, 빨래. 오후에는 장 보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또 설거지. 어머니, 반찬 떨어졌어요. 어머니, 셔츠 다림질 좀 해주세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처음엔 기쁘게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섞이면 좀 그래요. 식사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어요. 청소할 때 제 방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느새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부부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던 날,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오후 4시쯤 며느리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죠? 응,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짧은 침묵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남편이 7시에 들어오거든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그럼 제가 대충 뭐라도 해 먹을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아픈 사람도 가족도 아니구나. 그저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제대로 검진을 받아야겠다고.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랜 간병 일과 집안일로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었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과 같이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수술 날짜 잡으시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한대. 다음 주 화요일에 입원한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도 일 다녀와야 하는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그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간병인도 안 쓸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하시는데 괜찮아. 엄마는 병원에서 평생 일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했고 과일과 음식이 끊이지 않았죠. 제 침대 옆에는 물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가봐. 아들이 나간 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보호자분은요? 바빠서 못 와요. 그럼 혼자 계시는 거예요? 수술하셨는데 네, 괜찮아요. 익숙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따뜻함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이 가족보다
더 따뜻하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퇴원 후 한 달간 저는 집에서 회복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바빴고 저는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 엄만데. 나도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애 낳으면 어떡하려고? 어머니 모시면서 육아까지 할 자신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 같은 데는 어때? 요즘 괜찮은 곳 많잖아. 그리고 아들의 작은 한숨 소리. 생각해 볼게. 저는 벽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가슴만이 느껴졌죠.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4박 5일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둘이서 좀 쉬려고요. 그래, 잘 다녀와.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걱정 마. 엄마, 혼자도 잘 살았어.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서서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끝내자.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말한 주소는 바로 이 집.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내고 계약했고, 나중에 제 명의로 바꾼 집이었죠. 아들에게는 나중에 물려주려고 했던 집.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급하게 매물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시세가 좋아서 한 달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모아온 물건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상장, 첫 월급으로 사준 목걸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놓아줘야지. 아들도, 기대도, 상처도 2주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매수자가 현금 거래를 원했고 등기 이전도 빠르게 진행되었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돈이네. 다음 날 저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 이사 짐을 보내고 집 안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오는 날은 이틀 뒤, 저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가 먼저 떠난다. 미안하고, 고맙고, 또 후회도 없어. 이 집은 엄마 명의였다는 거 알지? 엄마가 25년간 손에 굳은 살 박히고
밤낮 없이 일해서 마련한 집. 너 주려고 했던 집이었는데. 이제 팔았어. 엄마는 이제 속초로 간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엄마 혼자 살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오히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 67년 동안 엄마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어. 근데 한 번도 김영숙 자신으로 산 적이 없더라.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해. 너도 잘 살아라. 엄마 걱정은 이제 하지 말고. 엄마가 3개월이 지난 후 속초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내음이 들어오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죠.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평생 남을 간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돌보는 시간.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척해 보였죠. 엄마,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들어와, 차라도 마셔.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여기가 좋아. 엄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67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 남은 시간은 엄마를 위해 쓰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가끔 찾아뵐 수는 있죠.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지. 근데 엄마 의무로 찾아오지는 마. 진짜 보고 싶을 때만 와. 네, 엄마.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속초 바닷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집 매매 대금으로 작은 점포를 얻었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 문을 엽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사장님, 여기 분위기 참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며느리도 함께요. 이제는 서먹함도 없고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저 가끔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제 저녁 바닷가를 걷다가 생각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구나.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가사도우미도 아닌 그저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고생 많았어, 영수가.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저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